KKMD 581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디펜스 매거진 번역 AS-21 레드백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라인메탈 링스를 물리치며 그 치명적 성능을 입증하다. 2023년 7월 26일 호주 매체들은 일제히 차세대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 조달 사업 랜드 400 페이지 3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 하나디펜스가 선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랜드 400 페이지 3 입찰이 공고되었던 2018년으로부터 거의 5년 동안 하나디펜스는 세계 유수의 장갑차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합을 펼쳤고 결국 승리라는 두 글자로 수주전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오늘 번역할 호주의 군사 매체 오스트레일리아 디펜스 매거진도 지적하고 있듯이 호주 정부가 앤서니 앨버니지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2023년 4월 발표된 국방 전략 검토 DSR의 역량으로 당초 450대로 논의되었던 보병 전투 장갑차 조달 숫자가 3분의 1 이하인 129대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내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AS-21 레드백에 대한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호주 AS-21 레드백의 승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소규모 분쟁을 대상으로 한 전투교리들이 등장하면서 무겁고 중무장한 기갑 전력보다는 가볍고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기갑 전력들이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무장한 보병 전투 장갑차의 효용성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의 중무장 보병 전투 장갑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역시 보르숙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나디펜스의 AS-21 레드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AS-21 레드백을 폴란드 지형에서 테스트해본 뒤 그 성능과 기술에 감탄하는 내용을 KKMD 487화 AS-21 레드백을 테스트하고 깜짝 놀란 폴란드 반응 대한민국 50년은 앞서 있네? 편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노르웨이 주력전차 수주전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서도 독일 레오파드2A7에게 패하고 말았던 K2 흑표의 사례처럼 영연방국가인 호주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한민국 AS-21 레드백보다는 독일의 링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라인메탈의 KF-41 링스가 하나디펜스의 AS-21 레드백보다 더 저렴한 입찰가를 제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21 레드백이 선택된 것은 성능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2023년 7월 27일 호주의 군사 전문 매체 오스트레일리아 디펜스 매거진이 게재한 기사 한화 wins lucrative army IFB contract 대한민국 한화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보병 전투 장갑차 수주전에서 승리하다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하나디펜스가 랜드 400 페이지 3 프로그램에 승리하며 호주 육군에게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129대를 조달하는 계약을 확보했다. 팻 콘로이 호주 국방산업부 장관은 앨버니지 행정부는 호주를 둘러싼 채 변화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에 대응하고 육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하나디펜스를 129대의 보병 전투 장갑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호주 정부는 또한 질롱 지역에 있는 하나 공장에서 신형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호주 국방부가 랜드 400 페이지 3 입찰을 위한 입찰 요청서를 발표한 지 거의 5년 만에 나온 것이며 지난 2023년 4월 국방 전략 검토 DSR을 통해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 조달 숫자가 450대에서 129대로 줄어든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는 구형 M113AS4 보병 수송 장갑차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이 장관은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는 하이마스 미사일 시스템 및 육군 상륙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인도될 것이며
이는 호주 육군이 연안 기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군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국방 전략 검토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보병 전투 장갑차 129대 조달 결정에는 호주의 미래 전략 환경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숫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국방 전략 검토의 평가도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훈련, 수리, 소모 비축분까지 포함한 129대의 보병 전투 장갑차는 아군 지역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상작전을 소화해낼 수 있는 기갑 제병연합여단의 일부로서 독립기계화대대에 배치되어 연안기동작전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앨버니지 행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전 스콧 모리슨 정부가 계획했던 시기보다 2년 앞당긴 2027년 초부터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인수 과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129번째 차량은 2028년 말까지 인도될 것이다. 랜드 400 페이지 3 사업은 50억에서 70억 달러에 이르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호주 육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력 확보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콜로이 장관은 말했다. 당초 2015년에 100억에서 150억 달러로 책정되어 있었던 랜드 400 페이지 3 예산은 2020년 포스 스트럭처 플랜을 통해 이례적으로 80%나 급등하여 무려 180억에서 27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호주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투자에는 보병 전투 장갑차 전투력 강화에 특화된 인프라 형성 및 훈련 영역 지원을 위한 투자비의 확대와 함께 운영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초기 예비 부품 및 군수품 조달 규모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호주 국내에서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를 얼마나 더 길게, 얼마나 더 쉽게, 그리고 얼마나 더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 산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22년 3월 국방 예산 편성에서 호주 신호국의 암호 및 첩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할당하겠다는 깜짝 발표가 있은 후 신형 보병 전투 장갑차 조달 프로그램은 상당한 예산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2년간의 리스크 완화 활동 RMA를 종료한 라인메탈과 하나디펜스는 2022년 6월 중순 같은 해 7월까지 수량이 300대로 줄어든 보병 전투 장갑차에 대해 수정된 새로운 견적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2년간 시행된 광범위한 테스트에는 장갑차에 탑재된 무기 시스템, 지뢰 및 대전차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호력, 차량 성능 및 기동성, 전자 시스템 방해 능력, 하위 시스템 통합의 성숙도, 보병 전투 장갑차의 전술적 운용 및 인적 요소 등이 포함되었다. 장거리 전력 투사 수단과 잠수함에 전략적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라인메탈과 하나디펜스 두 회사는 300대 보병 전투 장갑차 주문을 50대 단위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호주 정부가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브리징 예산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국방 전략 검토 DSR이 발표된 이후 두 회사는 뼈대부터 수정된 견적서를 완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마감 시한이 6월 말인 것은 확실했다. 조달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견적서가 호주뿐만 아니라 해외 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옵션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라인메탈의 경우 입스위치에 있는 군우수 차량센터와 독일 국내 공장에서, 하나디펜스의 경우 아발론에 건설 중인 하나 장갑차 생산센터와 대한민국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의미다. 하나 레드백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로부터 얻은 교훈과 그로부터 파생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의 작전 환경에 맞춰 설계된 차량이다. 그러나 레드백은 최근 등장한 러시아 첨단 기갑 차량들과 맞서기 위해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우수한 생존성과 치명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었다. 우리는 하나디펜스와 호주 산업계가 협력하여 호주 육군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상무이사인 리차드 존은 말했다. 코비드-19 감염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완화 활동 RMA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디펜스가 호주 입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업계 파트너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전투 장갑차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레드백의 선택은 호주 육군 병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긴밀했던 호주와 대한민국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을 겸하고 있는 손재일 CEO는 하나가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한국 호주 방산 및 경제협력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인 AS-21 레드백을 세계 최초로 생산하게 됨으로써 호주 방위산업 역량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디펜스는 해당 사업과 더불어 자주포 도입을 위한 랜드 8116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향후 호주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S-21 레드백의 전투 중량은 42톤이며 진동을 흡수하는 일체형 고무 궤도로 최고 시속 65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520km, 승무원 3명에 최대 8명의 전투원을 수송할 수 있다. AS-21 레드백의 구동장치는 7개의 로드휠과 첨단 암 내장형 현수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토션바가 필요하지 않으며 보기륜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덕분에 차체를 지면 가까이 기울일 수 있어 거리식 발판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타 설계상 제약들도 사라진다. 여기 더해 폭발 시 발생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랜드 400 페이즈 2에서 획득한 박서 전투 정찰 차량에 탑재된 것과 유사한 1000마력 MTU 8기통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AS-21 레드백은 호주 육군이 운용 중인 M1A1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와 동일한 앨리슨 자동 변속기도 함께 사용한다. AS-21 레드백은 LBC 생산 중인 MT-30 마크2 포탑에 기반을 둔 레드백 포탑을 장착하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 통합, 상황 인식 및 내장 훈련 시스템 분야에서 랜드 400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MT-30의 구조와 전기 구동 하드웨어를 결합시켜 만들어진 레드백 포탑은 EOS R400S 마크2 원격 무기 시스템의 사격 통제 시스템 및 전자광학 시스템, 그리고 공용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통합되어 있다. 레드백 포탑은 노스록 그루먼의 마크44 부시마스터 2 30mm 주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호주 육군이 운용 중인 차륜형 장갑차 AS-LAV에 장착된 M2422 25mm 포를 확장한 것으로 미국을 비롯한 18개 나라에서 사용 중인 30mm 곱하기 173mm 포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다. 또한 레드백 포탑은 MAG-58 7.62mm 동축 기관총도 함께 장착 중인데 장갑 안에서 조종 및 재장전이 가능하다. AS-21 레드백은 또한 스파이크 대전차 유도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는 충격 차단형 접이식 발사대를 포탑 오른쪽에 탑재하고 있으며 엘빗 아이언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도 통합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AS-21 레드백 기본 설계에 통합된 장치들이다. 포수 해치 바로 앞부분 루프에 장착된 EOS R400S 마크2 RWS는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지휘관에게 시야를 제공하는데 중파 적외선 냉각식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야간에 최소 12km의 탐지거리와 5.1km의 인식거리, 그리고 4km의 피하 식별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처음부터 보병 전투 장갑차용으로 설계된 레드백 포탑은 엘빗의 아이언 비전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어 장갑 내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로 차량의 지휘관, 필요한 경우 다른 승무원들에게 외부 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 아이언 비전은 또한 360도 모든 방향에서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쓰고 있는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로 직접 사격하거나 포수에게 주포를 발사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기능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아이언 비전은 지휘관이 포수를 감독하는 동시에 상황인식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투 관리 시스템에서 출력된 정보들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겹쳐 보여줄 수 있다. 포탑과 차체를 보호하는 장갑은 호주 철강업체 비살로이가 독점 공급한다. 리차드 조 상무이사는
레드백은 고도로 진보된 보병 전투 장갑차로서 육군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치명적인 플랫폼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AS-21 레드백의 승무원들이 마치 벽이 없는 것처럼 효과적으로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언 비전 시스템은 하차한 부대원들과 함께 긴밀하게 중무장 장갑 차량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지금까지 2023년 7월 27일 호주의 군사 전문 매체 ADM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호주의 랜드 400 프로그램은 이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구형 장갑차 M113 AS4와 AS-LAV를 차세대 신형 장갑차들로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랜드 400 페이즈 1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고 랜드 400 페이즈 2를 통해 독일의 정찰용 차륜형 장갑차 복서 211대를 조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랜드 400 페이즈 3는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그래서 우수한 생존성과 치명적인 공격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보병 전투 장갑차를 선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랜드 400 페이즈 2에서 이미 독일의 차륜형 장갑차 복서가 선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나 현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AS-21 레드백이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호주 언론들을 통해 독일 복서 장갑차가 심각한 결함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이 만든 AS-21 레드백도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죠. 그리고 결국 기갑 차량의 명가 독일이 만든 KF-41 링스를 성능으로 물리치고 호주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 디펜스의 호주법인 HDA의 리차드 조 상무이사의 발언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AS-21 레드백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떡밥을 던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사업이 어떤 것이 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호주 정부가 국방 전략 검토를 통해 장거리 전력 투사 수단과 잠수함 같은 해상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하이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K239 천무나 어커스 프로그램으로 조달되는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되기까지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단인 대한민국의 KSS-3 공격 잠수함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정답이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